증을 극복하라. 방문 세일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방문 공포증이다. 매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고객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전박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초보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방문 공포증은 따지고 보면 세일즈맨과 고객 간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일즈맨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토리일 뿐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방문 공포가 심한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내가 말을 걸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면 창피해서 어쩌지? 이러한 상상이 또 다른 상상을 낳아 누군가를 만날 때 주눅들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기가 죽는다. 나 역시 학교에서 박사님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괜히 더 긴장되어 떨곤 한다. 방문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주고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방문 세일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방문 공포증은 100% 허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코치에서 만난 의료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장사에 실패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었지만 그동안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상당히 주눅 들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자신감 부정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의 손에 지하철 승차권 한 장을만을 주어주고 1시간 30분 동안 명함 50장을 받아오라는 미션을 주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저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필요가 있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명함이나 달라는 식으로 말하다가 보니 달랑 2장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식당을 하다가 빚을 지고 세일즈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훌륭한 코치를 만났는데 명함 50장을 받아오라는 미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용기를 내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세일즈맨 선배라는 어떤 사람도 자신도 이런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서 용기를 갖고 잘해보라며 격려해 주기도 했다. 자신이 먼저 고객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비록 명함은 20장밖에 얻어내지 못했지만 대중 앞에서 마음을 여는 용기를 낸 그 노력에는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 되었다. 명심하라. 세상 사람은 다 똑같다. 누구도 나보다 우울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으며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속는 것이다. 상대방이 거절한다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낯선 사람의 요구에 경계심을 갖는 당연한 마음이 발동한 것이다. 결코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조차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내가 불러온 것이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방문 공포증은 감기와 같다. 많은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감기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감기약은 해열제이거나 잠시 기침을 막아주는 거담제 종류이다. 이런 약들은 몸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일시에 완화시켜 마치 나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계속해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정작 중요한 질병의 약효가 듣지 않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다. 방문 공포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많은 세일즈맨이 방문 공포증을 한순간에 극복하겠다며 무리수를 둔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작은 상처만 받아도 자포자기하며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 중요한 만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억지로 방문 공포증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놔두면 된다. 누구나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상대방도 내가 불편하고 두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몸 상태를 살피며 휴식을 취하면 서서히 감기가 낫듯이 방문 공포증도 인정하고 지켜보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문제는 그 시간을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세일즈맨이 많다는 것이다.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면 당신은 어느 자리에 앉겠는가? 아마 가장자리 한쪽에 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하철에 오른 사람은 어디에 앉을까? 당신의 반대편 가장자리 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가운데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본능이 이러하다. 낯선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본능을 인정하지 않고 방문 공포증을 이겨보겠다고 지하철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 옆에 바짝 다가갔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작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지하철 안에 단둘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는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는가? 방문 공포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움과 불편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방문 공포증을 극복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공포심마저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인정하고 여유를 가져라.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대인 공포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충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늦게 잤네요. 그리고 책목고님 토요일에도 책을 읽어주시네요. 역시 한결같으십니다. 아이고 책목고님 토요일에도 들어와 주시네요. 한결같으십니다. 오디오를 체크해 볼게요. 지금 볼륨이 너무 최대로 가 있는 것 같아. 볼륨 조절을 좀 해볼게요. 어떠세요? 소리가 작아졌나? 좀 마이크 테스트 좀 하고 있어요.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소리 괜찮아요? 음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장미 보내주셨네요. 썸베시엄님 꽃 주셨어요. 꽃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꽃 선물 감사합니다. 엔키순삼님 오늘도 글을 읽어주시네요. 네 오늘도 글을 읽어주십니다. 어서오세요. 토요일도 이게 또 은근히 이게 읽는 것도 중독이 있네요. 그래서 하게 되네요. 길을 물어보면 길이 열린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심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성격이 소심해져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보다 집에서 혼자 노는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돕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별일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방문 세일즈를 하고자 하는데 대인 공포증이 심하다면 당분간 매장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편의점도 좋고 옷가게도 좋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질문하고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는 돈도 벌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감을 심어준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다. 그 단계를 거쳤다면 길거리에서 규칙적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한 연습이니 부담도 적다. 길을 물어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상대방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 뒤에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도록 한다. 단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낮에, 그것도 큰 대로변에서는 상대방도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것이 한결 쉽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가장 먼저 타서 버튼 누르는 부분을 장악하고 뒤늦게 타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몇 층 가세요? 이런 질문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자신이 가야 하는 층수를 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한다. 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층에 삽니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상대방은 그런 당신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나중에 당신의 고객이 되거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나는 신입 세일즈맨들을 교육할 때 앞서 거론한 명함 받아오기 미션을 던져준다. 직접 상품을 판매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불법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범죄로 잡혀갈 수 있다. 명함 받아오기 미션을 수행할 때 주머니에는 승차권 한 장과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휴대폰 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 미션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지하철역 안에서 2시간 동안 명함 50장을 받아오는 것이다. 국어를 하든 설득을 하든 약장사처럼 이벤트를 열든 명함을 받아오는 방법은 자유이다. 시간 안에 명함을 가장 많이 받아오는 팀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수십 차례 훈련을 해보니 명함을 받아오는 다양한 방법을 접하게 됐다. 한 사람이 승객들 앞에서 개인기와 퍼포먼스를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의 명함을 거들어 다니는 약장사형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승객인 척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가 여기 명함만 가져가시오 라고 바람을 잡는 팀도 있었다. 또한 1대1로 각계 전투로 설득하는 조도 있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 1시간 가까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저 머릿속으로 열심히 계획만 짤 뿐 정작 막판 30분이 되어야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팀은 대부분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단 미션이 시작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팀이 있다. 무조건 몸으로 부딪혀보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수시로 방법을 바꿔가며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무려 400여 장이 넘는 명함을 받아온 팀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영무실에 방문해 명함집을 빌려온 것이었다. 지하철역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1등을 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창의성을 발휘해 미션을 성공한 것이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다시 한번 코치 프로그램의 의뢰인을 떠올려보자. 그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달랑 명함 2장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대로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약장수처럼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며 자신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급하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찾게 되어 있다. 이 좋은 방법을 알면서도 차마 할 용기가 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덜 급하다는 것이다. 끝까지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직업을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발력을 키워라. 지하철 미션 이후 의뢰인에게 본격적인 방문 세일즈 코칭을 하며 무턱대고 아무 가게에 들어가서 정수기를 팔아오라고 했다. 당연히 한 대도 팔지 못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세일즈맨에게 누가 한두 푼짜리도 아닌 상품을 사주겠는가. 나는 이 미션을 통해 의뢰인의 자질을 보고 싶었다. 다행히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는 송용기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왜 하루 종일 정수기를 한 대도 팔지 못했는지 물어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에게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냐고 묻자 그는 정수기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세일즈에서는 내가 열심히 설명하면 꼭 구입해 줄 거야 라는 순박한 기대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것만 구매하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필요하지 않는 상품을 팔 수도 팔아서도 안 됐다. 이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나를 상대로 공기청정기를 팔아보라고 했다. 네? 이 공기청정기는요 산소가 발생됩니다. 이런 그게 잘못이란 겁니다. 고객은 자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지갑을 엽니다.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죠. 제가 교수님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질문을 해보면 되죠. 이렇게요. 교수님,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강의하세요? 8시간이나 하신다고요? 그럼 목이 많이 아프고 피곤하시겠어요. 감기라도 걸리는 날에는 목이 쉬어서 강의하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감기는 공기 중에 전염된다고 하네요.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장시간 있으면 감기에 걸린 학생도 접하게 되겠네요. 그렇다고 감기 걸린 학생은 학원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만약 바이러스가 퍼져서 다른 학생들도 감기에 걸리면 정말 큰일이겠어요. 감기에는 약도 없는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감기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옮기는 것을 막는 기계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접근하는 겁니다. 세일즈는 설득이다. 설득은 상대방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줘야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가끔은 정 때문에 상품을 구매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를 강조하는 세일즈맨들도 정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아무리 신뢰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얼마나 사주겠는가. 따라서 세일즈는 상대방을 파악하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 다음 자연스럽게 고객의 마음속에 필요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발력이다. 정수기를 예로 들어보자. 정수기의 기능은 뻔하다. 필터는 4단계가 기본이고 여기에 기능성 필터를 넣으면 7개도 10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필터가 많다고 물이 잘 걸러지는 것은 아니다. 미네랄을 넣는다거나 알칼리수를 만들어주는 등 기능이 많아야 한다. 고가의 정수기는 다양한 필터를 넣어서 마케팅을 펼친다. 이때 세일즈맨은 고객에 따라서 순발력을 발휘해 상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실속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정수기는 4개의 필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필터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은 다 있는 실속형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4개의 필터를 저가형으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교체를 권해야 한다. 이 정수기 잘 사셨네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처음에는 소형차를 타지만 형편이나 가족의 수에 따라서 중형차로 바꾸시죠. 정수기도 그렇습니다. 써보니 유지비도 저렴하고 새벽마다 약수물을 뜯어 달릴 필요도 없고 마트에서 생수를 살 필요도 없고. 그런데 물맛을 좀 더 좋게 하는 정수기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여기에 여름에 시원한 얼음이 나오고 그 물마저 알칼리수라면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지금 사용하는 정수기를 교체하시면 하루에 200원만 더 부담하시면 됩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으로 여름에 시원한 얼음을 마음껏, 게다가 맛있고 건강한 물을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은 정해진 대본을 외워서 말하는 앵무새가 아니다. 고객의 니즈는 매우 다양하고 본인 자신도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말을 만들어내어 상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코치에서 만난 의뢰인은 순발력이 많이 떨어졌다. 순발력 또한 자신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아무리 말재주가 뛰어나도 고객 앞에서 입이 얼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의뢰인의 순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특수훈련을 실시했다. 우선 책상 위에 메주, 자물쇠, 종이컵, 뚜러뻥, 고무장갑, 권투글로브 등 잡다한 물건을 올려놨다. 이는 게임처럼 진행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순발력과 자신감이 생기는 나만의 독특한 훈련 방법이다. 한 사람이 상품을 프레젠테이션하면 상대방이 책상 위에서 물건을 골라 보여준다. 그러면 설명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그 물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말을 잇는 것이다.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어 내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지하철의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200배나 더 오염되어 있다는 뉴스 보도 보셨나요? 이때 김국진 씨가 메주를 들어 보여줬다. 요즘은 멜빙으로 메주를 직접 사다가 거실에나 베란다에 말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메주에 하얗게 피어있는 것이 곰팡이죠. 물론 몸에 이로운 누룩곰팡이지만 이것이 호흡기로 들어올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밀폐된 실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박수홍 씨가 자물쇠를 들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에 자물쇠를 채우죠. 하지만 우리 건강을 좀먹는 도둑인 세균 곰팡이는 무엇으로 막으시나요? 다시 김국진 씨가 뚜러뻥을 들어 나에게 건네줬다. 난 이렇게 말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히면 이 뚜러뻥으로 변기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막혔던 각종 찌꺼기들이 올라오며 냄새가 진동하죠. 이 공기청정기는 세균만이 아니라 냄새까지도 막아줍니다. 그러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시범을 보이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 박수홍 씨가 의뢰인에게 고무장갑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고무장갑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해롭죠. 이 산소 발생 공기청정기는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번에는 김국진 씨가 그에게 권투 글러브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권투 선수들은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신선한 산소죠. 이 공기청정기는 풍부하고 신선한 산소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먼지털이기를 내밀자 그 얼굴은 한층 환해졌다. 이 청소할 때 이 먼지털이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창문을 열고 청소한다 해도 많은 먼지가 내 호흡기로 들어오죠. 하지만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안심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발전하는 그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 그러다 보니 순발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미리 만든 문장은 무너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말을 내뱉고 머릿속으로 다음 할 말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머뭇거림 없어 보이고 잘못 읽었네요. 자,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아이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원진님 안녕하세요. 채팅창 읽어볼까요? 상대방이 필요한 우연히 들어있는 내귀의 낭독 감사드립니다. 현대 글로비스 자동차 평가자서로서 자동차 메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않고 질문을 해보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진님. 계속 읽을게요. 그러다 보면 머뭇거림 없어 보이고 머뭇거림이 없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구어체를 구사한다. 또한 문장이 짧기 때문에 의미도 잘 전달된다. 앞서 소개한 훈련법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꼭 실제 물건이 없어도 상관없다. 노트에 단어를 써놓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앞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순발력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애드립 실력도 향상된다. 아킬레스건을 찾아라. 초보 세일즈맨은 고객만 본다. 하지만 프로 세일즈맨은 고객의 가족까지 본다. 특히 주부들 중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아끼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큰 돈을 서슴없이 꺼내놓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어도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는 주부에게 자식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면 생각을 바꿔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다. 처음 코치에서 섭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미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섭외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PD 역시 힘든 미션이라는 것을 잘 알았는지 끝까지 내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최종 미션이 발표됐을 때 무척 난감했다. 촬영 스케줄로 인해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만남에서 판매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내야 한다는 것.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것. 200만 원이 넘는 공기청정기를 팔아야 한다는 것이 최종 미션으로 주어졌다.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었다. 평소에 관계 유지를 잘 해놓거나 꾸준한 만남을 통해 호감을 얻었다고 해도 단 하루에 판매를 끝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단 하루 만에 그것도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팔 수 있겠는가? 어떤 세일즈도 단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방문 세일즈는 말할 것도 없다. 그로 인해 미션 날짜가 다가올수록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일즈의 잔뼈가 굵은 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미션을 왕초보인 의뢰인이 2주도 채 트레이닝 받지 못한 의뢰인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물론 나는 평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 속에서 값진 교훈을 얻고 또다시 도전하면 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 미션은 달랐다. 의뢰인에게 재도전이란 없었다. 만약 실패하면 그 모습은 방송에 그대로 나갈 것이고 실패에 대한 기억은 의뢰인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판매를 하냐 하지 못하냐를 떠나서 앞으로 후배와 수많은 제자를 양성케 하는 내게도 엄청난 숙제였다. 의뢰인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드디어 미션 하루 전날 PD가 상품을 팔아야 할 고객의 이름을 알려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연예계에서 짠순이로 유명한 절약하기 위해 화장실 불도 켜지 않고 문을 연 채 볼일을 본다는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이 미션 대상이었다. 그런 분에게 단 하루 만에 고가의 상품을 팔아야 한다니 순간 숨이 막혔다. 정말 다행히도 전원주 선생님의 스케줄을 알아내 하루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우선 첫 만남에서 어떻게 좋은 첫인상을 만들 것인지,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신뢰감을 쌓을 것인지, 마지막 만남에서 우연을 운명으로 가장하여 어떻게 자연스럽게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이어나갈지 수십 가지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전원주 선생님이 공기청정기에 관심을 가질지 핵심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보가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적도 없었고 실제 성격이나 취미 또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자세한 사생활을 알 수 없었다. 방법은 전원주 선생님의 지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미션 당일 아침에 전원주 선생님의 수양딸같이 사랑을 받는 귀순 여가수 김혜영 씨를 만나 중병으로 인해 온종일 집안에 누워있다는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의뢰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조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힘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밝고 당당한 목소리로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나리오도 완벽하고 훈련도 충분히 하셨으니까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제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도 1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지하철 역사보다 공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뉴스 꼭 기억하세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가족에게는 넉넉히 베풀기로 유명한 전원주 선생님에게 남편분 이야기를 꺼낸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의뢰인에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뮤지컬 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는 전원주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인사를 건네도록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이동 상황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지켜봤다. 의뢰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원주 선생님이 평소에 다니시는 길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런데 막상 전원주 선생님은 평소에 다니시는 길이 아닌 건너편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시나리오와 다른 상황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전원주 선생님에게 빠르게 달려갔다. 그 모습에 전원주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셨다. 갑자기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달려드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나 역시 당황하여 그의 귀에 설치된 초소형 이어폰으로 들리게 외쳤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다가가세요. 천천히.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인사만 드리고 빠지십시오. 팬이라고 하고 사인만 받으세요. 그에게는 인내와 여유가 필요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품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었다. 방문 세일즈맨에게 인내와 여유는 필수 요소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그 안에서 무르익을 때까지 공을 들여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라. 세일즈 전사의 하루는 설득으로 시작된다. 그 중에서도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상품을 팔아야 하는 방문 세일즈맨은 더더욱 설득을 잘해야 한다. 세일즈맨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매 의사가 없던 고객의 눈에 서서히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일단 구매해두면 잘 사용할 것 같다는 상상이 끝나면 고객은 구매를 확정짓는다. 이 모든 것이 설득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설득이라는 길고도 지루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내의 시간에서 운명이 갈린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설득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그렇다면 설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호감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든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선 친근감과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근감 있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편안한 미소가 기본이다. 또한 마음의 빛을 내비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참으로 솔직하다. 내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좋은 상품을 권하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이 전달돼야만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 너무 조급하게 다그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단계 양보할 필요도 있다.
내가 한 발 물러선다, 내가 졌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설득에 임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 아주 쉽고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라. 처음부터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을 구매해야겠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겠다, 설득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얘기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결국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방문 세일즈맨들은 특히 미용 제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을 많이 다룬다. 이때는 성공 사례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좋다. 이 제품을 사용해서 성공했다, 이 제품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성공 사례를 많이 활용하라. 누구나 모방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 심리를 이용하면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주의할 점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A라는 상품을 설명할 때는 B라는 제품이 나쁘다라고 하고, B라는 제품을 설명할 때는 A라는 제품이 나쁘다라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매출이 오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아, 또 팔아먹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어떤 상품이든 어떤 상품을 팔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충고를 통해 심리 욕구를 깨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라? 저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욕구들을 깨워줄 필요가 있다. 때로는 공포심 유발도 필요하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공포심 전술이 결정타가 된다. 두려움 앞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 예전에 소화기 방문 세일즈를 했을 때 소비자가 살까 말까 망설이면 나는 이런 멘트를 날렸다. 사장님께서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집 쪽으로 소방차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막연히 불안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다. 불은 조그만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집안에 이 아이들이나 사모님이 사용할 수 있는 손쉬운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고 큰 불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구매해 놓으세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일깨우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체면을 이용해야 될 때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이럴 때는 남들은 다 구매했다라는 말이 특효다. 특히 김치냉장고를 판매할 때 이 말을 참 많이 했다. 대한민국 주부의 40%가 이미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김치냉장고가 있는 가정과 김치냉장고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체면의식을 자극시키면 고객의 마음이 흔들린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솔하게 말하라. 그러면 고객 스스로 마음의 벽을 허물 것이다. 네, 지금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물도 좀 마시고. 네. 소리는 잘 나가고 있죠? 채팅창에 뭐 좀 써주시면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박현희님, 이충현님, 책목거님, 네, 이원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5분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좀 과장됐죠? 책 제목이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제가 많이 팔았을 때 1분에 4,200만 원 판 적이 있거든요. 56억 팔았어요. 2시간 동안에. 그때 4,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때 행복했죠. 그 덕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플랭클린 효과를 활용하라. 플랭클린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식민지의 대변인으로서 영국의 관리들과 토론을 벌였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해야 할 때 프랑스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또한 영국과 협상하는 자리에서 13개 주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도록 설득했고, 독립선언서의 작성과 오늘날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었다.
플랭클린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관계가 껄끄러운 의원이 있었다. 그는 그 의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의원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의원은 플랭클린에게 책을 빌려줬고 플랭클린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감사의 글과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 후에 플랭클린을 대하는 의원의 태도가 달라졌다.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고 친밀감을 보이기도 했다. 사소한 부탁 하나로 플랭클린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사소한 친절을 베풀게 함으로써 나에게 호의를 갖게 만드는 것을 플랭클린 효과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들려줘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부탁이라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소한 부탁을 한다. 거절하기는 너무 째째 보인다.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이때 내 마음속에는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부조화됐던 인지가 일치되어 안정을 찾게 된다. 세일즈맨이라면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코치에서 나는 의뢰인에게 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조언했다.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팬이라고 인사만 하게 한 뒤 전원주 선생님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린 것처럼 연출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팬으로서 접근하도록 했다. 아까는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친누님 같아서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놀라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어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2시간이나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정이 많은 전원주 선생님은 여지없이 의뢰인에게 빚진 감정을 드러냈다. 팬이라는 사람을 밖에서 2시간 가까이 떨게 했으니 어찌 미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상대방이 미안한 감정으로 대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이 최대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소한 요구를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처음 세일즈에 나섰는데 잘 안 되어서 힘이 듭니다. 팬으로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전원주 씨는 의뢰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나는 이것으로 이미 세일즈의 반은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이어서 전원주 선생님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공기청정기 카탈로그를 차례 넣을 수 있었다. 일반 방문 세일즈맨들은 문전박대를 두려워하지만 고수들은 문전박대조차 상대가 나에게 빚진 감정을 갖게 하는 효과적인 세일즈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결국은 나와 똑같이 가족을 책임지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들도 누군가는 문전박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동정과 연민과 같은 감정이 생긴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메모찰 인간으로 치부하고 돌아서서 침을 뱉는다거나 험담을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빚진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마시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면 누구도 쉽게 문전박대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의지 한 개라도 물 한 잔이라도 내줄 수 있는 호의를 베풀게 하면 그것마저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간혹 바빠서 정신이 없는 곳에 들어가 이런 부탁을 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렇게 일단 발이라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 방문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찾아가며 호감을 갖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상품의 정보를 슬쩍 흘리면서 상대가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쯤 되면 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지금 당장 계약하게 하라. 고객과의 관계가 발전하면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면 된다. 방문 세일즈의 목적은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달성됐다고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호감을 갖고 관계를 지속한다 해도 막상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특히 방문 세일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판매에 성공했다고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 다음날 고객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며 퇴짜를 놓는 경우도 많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도 이렇게 말하며 망설일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덜컥 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이미 고액 연봉을 받는 세일즈맨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코치에서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공기청정기라는 고액 상품의 계약을 끌어낸 전략을 점검해 보겠다. 나는 전원주 선생님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에 미용실에 들를 것이라는 정보를 알아냈다. 그때 마지막 동선이 결혼식장이 아닌 미용실이라는 사실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결혼식장 같이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상품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귀담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선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용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의뢰인에게 미리 미용실에 가 있게 해서 우연을 가장하여 전원조 선생님에게 더욱 친밀감 있게 다가서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눈치챈 것인지 갑자기 전원조 선생님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 맞춰 휴대폰에서 전원조 선생님의 노래가 나오도록 했다. 제가 누님을 정말 좋아해서 딸에게 시켜서 누님 노래를 핸드폰에 저장해 뒀습니다. 늘 누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서. 그 순간 전원 선생님은 빵 터졌다. 완전히 호감을 얻은 것이다. 물론 의뢰인은 진심으로 전원주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전원 선생님도 다시 마음을 열어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쯤 되자 의뢰인은 필이 받아서 시키지도 않은 애드리브를 시작했다. 의뢰인은 전원주 선생님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지칭하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섰다. 그때 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한 것이다. 매형이 집에만 계시니까 집안 환경이 더 신경 쓰이시죠?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기보다 지방 공기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 단계에 거쳐 인간적인 친밀감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정보로 신뢰성을 줄 필요가 있다. 전원주 선생님은 한참 의뢰인의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잘 알았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이 떨어졌다는 것은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상품 구매를 결정하게 하고 사인까지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일즈는 고객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안에 돈을 내 주머니로 넣어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인간적인 끈, 그동안 쌓아올린 호감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정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이번 주까지가 마감이에요. 이왕 사실 거면 오늘 사주시는 게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적에 반영되거든요. 지금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보답으로 사은품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당장 여유가 없으시다면 계약금으로 10%만이라도 미리 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탬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웬만한 고객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다. 물론 이 말에 진실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꼼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실제로 의뢰인도 전원주 선생님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제가 처음 세일즈를 한 것인데 오늘 계약을 맺어주신다면 평생 동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힘들 때마다 누님이 해주신 말을 새기며 용기를 갖도록 할게요. 저의 첫 고객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계약서에 사인한 일만 남은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유튜브, 틱톡 함께 해주신 틱톡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